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에는 하남시 교육현안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민규 경기도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경기도의회 내에서 제2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네. 그 해당 상임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142명인 걸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11개 상임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교육위원회는 1교육위원회와 2교육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교육위원회는 뭐 대변인이라든지 약간 일반적인 집행 행정을 얘기를 드는 거고요. 저희 제2교육위원회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같은 감시관이라든지 그런 집행에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파고드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정리하면 교육 현안을 좀 주로 중심적으로 다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범위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범위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임위를 초선이시잖아요. 네네. 처음에 상임위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도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제 개인적인 자세를 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이라든지 공교육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에 따른 교육적인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이 바로 상임위가 교육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교육 전문가로서 볼 때 현재 하남시 교육 현안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 자체가 참 난해하긴 난해한데요. 네네. 이 지역구 자체가 솔직히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미사 강변 도시라든지 네. 일반적으로 심각한 문제 역시 과밀학급 그리고 과대 학교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시민들께서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와 하남시청 간의 교류를 통한 그런 문제를 많이 풀려고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현안이? 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아까 소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에 대한 토론회를 제가 개최를 했었었고요. 그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결과적인 모습을 도출해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누구도 제대로 된 데이터 집계도 없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부라든지 교육부의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남시와 LH 그리고 광주 하남 교육청이 서로 나서서 용역을 통한 집계를 보면서 그에 따른 실천적인 모습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장 큰 현안 과제로 이제 원도심과 그리고 신도심의 교육 여건의 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원도심과 신도심의 물리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육 여건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네. 거의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지은 아파트를 선호하듯이 학교 역시 새로 지은 건물을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들도 많이 원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적 여건의 차이가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교수 학습을 받는 요건이라든지 여건 자체도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은 문제 당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번 예산 심의에서 학교 환경 개선 예산을 학교별로 고르게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환경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학급의 문제, 특정 지역은 과밀학급이고 또 특정 지역은 또 학생이 빠져나가는 현상, 네네. 이 문제도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 또한 뭐 많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뭐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풀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는 시라든지 또는 교육부라든지 정부가 나서서 하나의 원팀으로서 뭔가를 해결해 줘야만이 시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대담을 진행하게 되면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솔직하게 그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셨는데 그때 나오신 분들은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네, 주로 뭐 어떤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네. 각자 자기가 잘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요. 네. 누구 하나 자기만의 네. 뭐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얘기한 것이 많이 가슴적으로 아팠었고요. 아, 예. 그래서 그때 저는 한 말씀 드렸습니다. LH가 됐든 하남시가 됐든 그리고 교육청이 됐든 서로가 잘났다라고 얼굴 들이대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민들께 사죄할 건 사죄하고 학생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사항을 눈여겨봐 달라라고 크게 호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사에 이렇게 임하시나요? 네, 원래 성격이 적극적이고요. 네. 소신 있게 말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가밀 위례지구 4개교 신설에도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뭐 이 부분을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또 한 번 더 애매한 부분이고요. 네. 이건 뭐 솔직히 뭐 제가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기존에 계셨던 도의원님들 네.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모든 정치인들께서 하나 된 모습에서 이루어낸 큰 성과라고 저는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 큰 성과라고 생각을? 이거 자체가 원래 가밀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신도시로서 입주민들이 많이 지금 정폭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학교가 자기 집 앞에 설치되길 원하는 학부모 또한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마찰적인 부분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 또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네. 기존의 많은 도의원님들이라든지 많은 정치인들께서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이 해결이 쉬웠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추민규 의원의 이 같은 모습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까지 임명이 되셨어요? 네네. 왜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왜 됐다라고 말을 했을 때 네.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표현할 수 있고 첫 번째는 뭐 잘나서 됐다라는 표현을 하도 많이들 하시길래 네네.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잘났다기보다는 뭐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못났기 때문에 네. 좀 더 초선으로서 더 열심히 해달라. 젊은 패기로서 청년의 가치로서 좀 더 나은 정치 철학을 펼침으로써 많은 입주민들과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네. 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지금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솔직한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 감사를 일단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임위 활동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뭐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담임 교사가 적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집계표를 3년치 기준해서 네.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료를 보고 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 것이 네. 저는 실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험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예. 자료를 본 순간 저희 딸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어떤 일반적으로 상황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깊게 있게 들어가게 되면요. 담임이 배정이 되게 되면 대부분이 정규 강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가 들어와서 네. 담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꼴통이라든지 사고 뭐 뭉땡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들이 그때그때 못 이겨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리에 또 다른 또 선생이 또 들어오게 되면 또 기간제 교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그렇죠. 있군요.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를 뛰쳐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몇 가지 더 짚어보면 지역 역사 교육이 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부분은 조례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 지역 역사 교과서를 의무화하자.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지역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시키고 있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역사도 모르면서 제2 외국을 하든지 네. 타에 대한 뭐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입장차가 역지사지의 의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의 고향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고향 그리고 현재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역사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뼈대부터 알아가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역사를 알아가는 교육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내년쯤 조례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네. 그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하남 지역의 역사 교육이라면 어떤 걸 좀 가르쳤으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남 역사하면 이선산성이 있고요. 네. 위례성이 있고요. 네. 제가 항상 오늘도 멘토 첫 서두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딜 가든 행감 때도 그랬고 누구에게 인사를 할 때도 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입니다. 이렇게 늘 멘토 인사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의미 자체가 하남이 백제라는 뿌리라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백제하면 위례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백제하면 이성산성이 있듯이 이런 문화의 축제를 소선호 여왕 축제로 연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금요일 날 그에 대한 출정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 역사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부분을 유네스코에 등극시키는 것이 저의 희망이자 저의 소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그 질문은 좀 우문이었는데 아주 그 명쾌한 답변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 복지도 개선돼야 된다 이런 주문도 하셨어요. 네, 이것도 아까 소대 말했던 것과 같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 네. 딸의 체험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비를 맞으며 걸어오는데요. 거기에는 한강 뭔가 묻혀있는 상처가 보입니다. 그래서 딸의 기본적인 경험담을 갖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뭐 교육청에서는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하지만 입법기관이 말 그대로 도의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12월에 조례 개정해서 들어가고요. 아마 이게 통과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각 학교마다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하남을 기준 잡게 되면 하남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있는 곳도 있습니까? 그렇죠. 있는 곳은 사립고등학교 학교가 한두 군데 정도 있다 뿐이지 일반적으로 뭐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학교는 거의 유명무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여학생들의 생리대 지원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판기 설치? 지원을 주장하는 모습도 이 부분은 좀 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부분이고요. 네. 단기적인 부분에서 급선무는 학생들이 보건소로 가게 되면 네. 보건소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학교에서 원래는 그렇게 회칙을 정해줘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학생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아, 적게 돼 있는 그렇죠. 거구나. 왜냐하면 자기만의 필구가 아니라 그 돈 또한 공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게 원칙이고요. 그 원칙에 있어서 학생이 가슴 아파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개인적인 약간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딸의 경험도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본 경험에서 이런 조례 부분도 제가 지금 상정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을 좀 자주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오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해진 시간이 좀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늘 네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추민규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